3. 우론스키는 이제까지도 비록 이번처럼 그렇게 견결한 태도는 아니었지만 안나와 더불어 자기들의 처지에 관한 문제를 허심하게 상론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매양 지금 그 여자가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하고도 경솔한 태도에 부닥치곤 하였다. 마치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그 여자가 딱히 해명할 수 없는 아니면 일부러 해명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 듯하였다. 즉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마치 그 여자 진실한 안나는 어딘가 마음속 깊이 숨어버리고 그와는 인연이 없는 이상스런 다른 여자, 그가 사랑할 수 없고 그에게 반말만 하는 무서운 여자가 대신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 생각을 죄다 털어놓고야 말리라 우론스키는 결심하였다. 주인께서 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 하고 우론스키는 평소와 같이 침착하고도 태연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주인께서 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린 당신은 이대로 그냥 계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와서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체? 하고 약간 비꼬는 웃음을 띄우며 안나는 물었다.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상대편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나 하고 은근히 걱정하던 그 여자였지만 남자가 거기에서 무슨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 이번에는 그것이 민망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주인께 모든 사정을 죄다 이야기하고 그에게서 떠나야지요. 대단히 좋아요. 가령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하고 안나는 말을 이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아세요? 제가 미리 다 얘기해드리죠. 1분 전까지도 그는 다정스럽던 그 여자의 눈에 심술궂은 빛이 번뜩이었다. 아, 당신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죄악적인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 여자는 남편의 흉내를 내면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하는 버릇대로 죄악적이라는 말에 특히 힘을 주었다. 난 그 후과에 관하여 종교적, 국민적, 그리고 가정적 견지에서 미리 당신에게 경고를 준 바 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소. 이제 와서 나는 명예를, 그리고 내 아들의 명예를 이라고 안나는 보태고 싶었지만 그러나 차마 아들의 이름을 견드려 농을 할 수는 없었다. 내 명예를 더럽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소. 이런 식으로 잔뜩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여자는 덧붙여 말하였다. 요컨대 그이는 자기의 그 정치가다운 점잖은 태도와 명료하고도 정확한 어조로 선언할 거예요. 자기는 나를 놓아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망측한 일을 제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노라고. 그리고 그이는 아주 침착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말한 바를 실행할 거예요. 결과는 바로 이런 거죠. 그이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랍니다. 그것도 성을 내는 날에는 여간 독살스러운 기계가 아니에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의 생김이며 그의 말투며 그의 성격의 모든 사소한 점들을 낱낱이 머릿속에 그려보며 안나는 이렇게 말을 보태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온갖 좋지 못한 점들을 남편의 죄로 돌리면서 자기가 남편 앞에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것도 결국 남편의 불찰이라는 듯 하나도 남편의 결정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나 하고 우론스키는 안나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간곡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여하튼 그이한테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오. 그 다음엔 그의 처사에 따라 적당히 해결할 셈치고 그럼 뭐 도망을 치잡니까? 경우에 따라선 도망이라도 쳐야죠. 난 계속 이대로 살아나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난 당신이 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도망을 쳐서 당신의 정부가 되란 말이군요. 하고 표독스럽게 그 여자는 내쏘았다. 안나,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그는 부드럽게 꾸짖었다. 그럼요. 하고 안나는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의 정부가 돼서 모든 걸 망쳐버리란 말이죠. 안나는 다시금 아들의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우론스키는 강하고도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인 안나가 이렇게 어떤 허위의 처지를 찾아가며 거기서 빠져나오려 원하지 않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주되는 원인이 안나가 말하고 싶으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바로 아들애 라는 그 말이라는 것을 미처 짐작 못하였던 것이다.
아드레를 생각하고 그 애가 아버지를 버린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장차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안나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말할 수 없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안나는 냉정하게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통 여인들처럼 만사가 어디까지나 그 모양대로 끌려가도록 아드레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무서운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오직 허위적인 판단이나 말로써 자신을 위안하려고 애쓸 따름이었다. 제발 내 간절한 부탁이에요. 갑자기 안나는 남자의 손을 쥐며 이제까지와는 판이한 진지하고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다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말아주세요. 네? 하지만 안나, 다시는 말씀 마세요. 제게나 맡겨주세요.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것인가는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게나 맡겨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다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마세요. 그걸 약속하시겠어요? 네? 아니, 약속해주세요. 전 무슨 일이고 약속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당신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전부터 말이죠. 들은 뒤부터 말이죠. 당신 마음이 편하시지 못한 이상 저 역시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요? 하고 안나는 말을 받았다. 하긴 이따금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다시 그런 말씀을 꺼내시지만 않으신다면 그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당신이 이자처럼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전 그저 애가 더 탈 뿐이에요.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난 잘 알아요. 하고 안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의 정직한 성격으로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저는 잘 알아요. 그래 전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하겠죠. 저 때문에 당신이 자기 일생을 망치신 거라고 말이에요. 나도 지금 바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어쩌면 저 같은 인간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 있었을까고. 당신을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빠뜨린 데 대하여 저는 자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행하다고요? 하고 안나는 남자 곁에 바싹 다가서서 열렬한 사랑의 미소를 담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하였다. 전 주림에 시달리던 사람이 빵을 받은 것과도 흡사해요. 하기야 그 사람은 수혜를 느낄 수도 있겠죠. 또 의복은 남루할지도 모르고요. 또 남보기가 부끄러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하지는 않아요. 제가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제 행복이에요. 안나는 산보에서 돌아오는 아드레의 목소리를 듣고 얼른 로데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눈매에서는 우론스키에게 매우 낯익은 정열의 불꽃이 반짝이었다. 안나는 재빠른 동작으로 가락지에 뒤덮인 아름다운 두 손을 들어 남자의 머리를 부둥켜쥐고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찬찬히 올려다보더니 입술이 방sit 열린 미소를 머금은 자기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가 얼른 그의 입과 두 눈에 키스를 하고는 그만 남자를 떠밀치고 자리를 뜨려 하였다. 그러나 우론스키는 여자를 붙잡았다. 언제? 꿈꾸는 듯 황홀한 눈으로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는 귓속말로 물었다. 오늘 1시에. 이렇게 속살거리고는 안나는 땅이 꺼지게 무거운 한숨을 짓더니 경쾌하고도 재빠른 걸음걸이로 아드레를 마중 나갔다. 세료제는 큰 정원에서 소낙비를 만나 유모와 같이 정자에서 비를 긋고 오는 길이었다. 그럼 다시 만나세요. 하고 안나는 우론스키에게 말하였다. 저도 이제 곧 경마장에 가야겠어요. 베시가 여기 들려서 같이 가기로 약속했어요. 우론스키는 시계를 꺼내보고 황급히 떠나왔다.